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처음인 것 같네요. 원래 제가 오후에 안 키잖아요. 되게 오후에 안 키는데 오랜만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6시에는 집에서 이제 제가 약속이 스터디가 있어서 6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할 게 없어서 좀 방송 키고 노가리나 깔까 해서 왔습니다. 냉방병 조심해야죠. 바이넥스 보신 적 있나요? 언젠가 HTS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개쓰레기요? 그 정도는 아닌데 바이넥스가 그 정도까지 안 좋진 않은데요. 바이넥스가 저는 막 이거 아예 펀드 없는 회사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넥스가 뭐 비싸다 이거는 뭐 오케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건 오케이인데 쓰레기 회사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바이넥스도 충분히 펀더가 있고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CDMO 회사라서 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회사라고 보진 않는데 어 문제는 근데 여기서 더 살만한 메리트가 있냐의 문제겠죠.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이게 결국 CDMO니까 사실 바이오라고 해도 결국 바이넥스는 제조업이니까 결국 이게 숫자로 패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바이오는 기대감이란 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만 사실 CDMO라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넥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바이넥스가 이제 CDMO다 보니까 CDMO인데 그렇게 대형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바로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 뭐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제 좀 동일한 PER을 받을 수가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비싸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지를 사실 쉽게 이길 수는 없겠죠. 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 이거는 근데 저 포트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들고 있는지. 아무튼 네, 주부입니다. 가정일 하시다가 들어오세요. 주부 아니면 저렇게 못 들어오죠.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안 어울려주네. 막콘솔 막콘솔 좋지 않나요? 뭐 근데 제가 좋다라고 말해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700억이면 막 예전만큼 업사이드가 높은 건 아닌데 예전만큼 업사이드가 높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회사 정도라고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 이제 바이오도 사실 제가 별로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랠리를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게 되게 뭐랄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비싼 회사들이 더 비싸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거라 바이오보다는 그냥 다른 진짜 돈 잘 찍히는 회사를 좀 더 선호하냐 하면 어, 비싸진 게 더 비싸지길
바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로노이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두세 배 그 이상의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회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10%, 20%, 뭐 30%이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배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이제 뭐, 뭐 보로노이나 뭐 리가캠이나 뭐 ABL이나 지금 그런 회사들이 그냥 이제 상업화에 대한 명확한 컨센 없이 어, 상업화에 대한 명확한 컨센 없이 좀 여기서 더 비싸질 수 있냐? 라고 하면 전 막 두세 배를 뽑을 수 있냐? 막 니가캠이 10조 가고 ABL도 따라서 10조 가고 보로노이가 한 5, 6조 가 있고 그런 미래를 전 잘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런 미래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사실 여기서 업사이드가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긴 해요. 그분들이랑.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뭐 오늘 글을 올렸던 애니플러스 같은 것도 저는 되게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플러스도 되게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없네. 추가해놔야지. 애니플러스도 되게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좀 장기 투자해서 두세 배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바이오를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채널에서 딱 세 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아니고 제가 딱 세 개 이제 픽했잖아요. 뭐 HK 이노엔, HK 이노엔은 사실 숫자로 패는 회사죠. 숫자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만큼 제한돼 있다라는 거. 사실 그건 뭐 바이오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셀비온하고 티슈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HK 이노엔 뽑아 드렸었죠. 전 이 회사들만 사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골분들만 오셨네요. 그쵸. 뭐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그냥 뭐 별거 없는 사람의 의견은 이 정도였고 또 반도체도 되게 많이 랠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스스로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뭐 반도체를 콜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를 콜한 것 중에서도 부품이나 소재가 훨씬 더 낫다라고 콜한 거를 저는 제 스스로 나름 약간 뭐 자만하면 안 되지만 자만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되게 잘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부품 위주로 제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게 맞았던 것 같아서 뭐 제가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서 되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뭐 심택이나 이제 해성 DS 같은 것들도 해성 DS가 제가 이제 처음 커버할 때가 3천억 밸류였잖아요. 3천억 밸류였는데 스터디 7시라 좀 이따 봐도 돼 현우야. 근데 이제 그 뭐냐 3천억 밸류였었는데 해성 DS가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밸류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때도 사실 이 정도 라인에서 아마 제가 말했을 거예요. 좀 떠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완전 바닥에서 못 본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해성 DS라는 회사가 이 정도 밸류인 건 너무 좀 그렇고 또 심택이라는 회사도 이 정도 밸류에 있는 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뭐 운 좋게도 좀 올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희 채널에서 말했다고 무지성으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논리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을 정말 잘 뽕까지 뽑아 먹는다라고 이제 이용하실 거면 저희 종목을 따라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알파카님이나 저나 이제 해기사님, 뭐 저는 사실 잘 안 봐도 되고 저는 주식 잘 못하니까 알파카님이나 이제 해기사님이 어떤 종목에 소리 잘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보잖아요. 그럼 그 보는 관점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관점을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사라 마라 그 결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좋다 안 좋다에 도달을 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훌륭한 투자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뭐 저희가 사실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논리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는 막 셀비온 코롱티 슈진이 얘네 픽이야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그런 논리 그 자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저희 채널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리뷰 좀 더 해보면 코스피가 3100까지 올라왔죠. 사실 이 정도까지 강세를 이렇게 빨리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했어요.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정도까지 빠르게 시장이 반영을 해줄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 좋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정상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비정상적인 나라였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밀어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체급의 나라가 주식시장 평가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낮았단 말이죠. 막 PBR도 낮고 퍼밸류에이션도 낮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산업재들을 많이 영위해서 산업재니까 좀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먼 게 되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고쳐져서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평가를 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업사이드는 아직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지금 PER 10배, 11배 정도인데 SK 하이닉스는 대여섯 배 정도거든요. 이것만 따라잡는다라고 해도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2배, 마이크론보다 사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절대 안 이상한 회사잖아요.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두 회사를.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찍어 누르는데 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냥 3100까지 왔으니까 숏이나 치자가 아니라 저는 되게 장기 강세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되게 안 좋게 보지만 저는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뷰로 우리나라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산업들 있잖아요. 뭐 조선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되게 다양한 산업재들이 저는 뭐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언젠간 다시 좋은 회사들이면 좀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받고 있다고 뭐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차트나 가격 하락 이런 거를 좀 보시기 전에 이 산업이 정말 꺾였냐 안 꺾였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게 저는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안 꺾였으면 사실 뭐 지금 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바라볼 때요. 유튜브는 당연히 남겨드립니다. 조선 변압기 상분기 강했는데 요 며칠 수급이 많이 빠지는 게 느껴지네요. 특히 조선 방산 등등 섹터 전체가 빠지는 느낌입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거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가 빠진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뭐 빠질 수도 있죠. 주가 뭐 빠질 수도 있고 주가 뭐 오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가보다는 진짜 이 업 자체의 방향성이 꺾였냐? 그걸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방향성이 꺾였냐? 이 회사가 싸냐 비싸냐? 그런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약간 그런 거죠. 어, 그냥 조정이 나왔다고 팔아버리면 뭐 HD, 현일렉 같은 것들도 이 지난한 사이클에 사실 조정이 없었겠어요? 조정이 나왔고, 이 지난한 사이클 동안 조정이 나온 구간도 되게 짧지 않고, 근데 그런 조정을 이제 거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향성, 밸류에이션. 그 두 개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꺾였다, 안 꺾였다 보다 그냥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 비교 평가도 되게 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저도 사실 상반기 때 뭐 수익률 올려드렸지만 78% 이제 정도 쳤거든요. 근데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뭐 티슈진이었죠. 네, 되게 변동성이 컸어요. 59,300원까지 갔다가 3만 원 찍었다가 3만 원이죠. 뭐 3만 원 찍었다가 지금 다시 43,90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팔았던 이유는 제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았고 제 아이디어가 실현됐을 때 여전히 싸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안 그러고 그냥 계속 갈 것 같으면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안 그럴 것 같으면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좋은 회사가 있어. 그럼 뭐 갈아타면 되는 거고. 그럼 되게 간단한 할 행동은 되게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좀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달려 있으니까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 저라는 투자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보다 정말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HBM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당분간 쉽게 HBM4에서도 진입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전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전 진짜 전자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삼성전자를 응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죠.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는 건데, 뭐랄까, 그러니까 뭐 스파게티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이 파스타라고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HBM4에 대한 문제는 쉬운 걸 못하는데 더 어려운 걸 잘한다. 그 부분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쉬운 거를 못하는데 어려운 거를 더 잘한다라는 게 좀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거요. 티슈진 3만원 찍었을 때도 1도 안 들리셨나요? 전 그때 털렸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투자를 못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잘 진짜 꼰대 같은데 꼰대 맞습니다. 근데 꼰대 맞는데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면요. 저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진짜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누군가를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쵸? 그런 논리면 HBM으로 턴할 때도 불가능한 거라는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 친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해준 말인데 이게 좀 가치 투자랑 좀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단기적인 이득, 단기적인 합리성이 단기적인 이득만 보고 단기적인 합리성으로 결정한 판단들이 되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친구가 말해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글로 써드렸죠. 20년, 21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업황이 엄청 안 좋게 이제 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게 다 합리적인 판단들이었어요. 그게 단기적 이득, 그게 합리적인 판단들이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불황으로 돌아왔죠. PCB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FCBGA 한다 그러고 심택도 장고 끝에, 해성DS도 장고 끝에 결국 캐펙스 집행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때려 맞은 거잖아요. 좀 그러니까 판단을 되게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투자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투자도 이런 거랑 장기 투자도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이런 거랑 되게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합리성만 좀 되게 많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도주 따라가야죠. 뭐 nep튠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밀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단기적인 이익만 바라보면 그냥 주도주 쫓아가는 게 맞죠. 그냥 뭐 하루하루 바뀌는 주도주를 되게
쫓아가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투자 해보셨나요? 그런 투자 해보셨죠? 근데 그게 잘 어, 되던가요? 장기 투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이득이나 합리성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왜 사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니까 싼 가격인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더 비싼 가격이었겠죠. 그럼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좀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라는 투자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장 내일 오를 걸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세네 배, 네다섯 배 오를 만한 회사가 싼 가격에 있으면 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종목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와, 30분 동안 거의 교장님 훈화 말씀 아니야 이 정도면? 아무튼 더 말해볼게요. 근데 뭔 말하고 있었지?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필요하죠. 투자를 할 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투자 자체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되게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제가 성공한 투자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투자를 잘하고 어떤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장에 들어와서 이 종목 좋아, 이 산업 좋아 그러면서 막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문제풀이만 되게 많이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만 잘하는 사람이랑 그 개념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랑은 깊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저의 깊이도 한없이 얕습니다만 저의 깊이도 한없이 얕긴 한데 뭐랄까 그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 더 주실 거 있나요? 조선은 수종 듣기가 길어지다 보니 조선은 잘 몰라요. 해기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해기사 좀 데려와서 입 좀 털어보게 시킬게요. 뭐 질문 주실 거 없으면 30분 딱 됐으니까 오늘도 가능하다고? 나 오늘 스터디 갔다 와야 돼.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다음에 봅시다. 오늘 30분 동안 짧게 만나서 다들 재밌었습니다. 관심 있는 미국 주식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나 항상 남들이 안 좋아하지만 이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회사를 반드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냐면 전 TKO 홀딩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전 좋아해요. 이거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민 회사거든요. WWE하고 UFC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되게 좋아합니다. 뭐 물론 업 자체가 되게 섹시한 업은 아니죠. 뭐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아니고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만이 할 수 있어요. 얘네만 할 수 있는 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TKO 홀딩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메스 이상은 저평가로 보이지만 못 오르는 올해 영익이 작년만큼 안 나온다. 저는 올해 영익이 작년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섹터를 형성하지 못해서 유통주식 물량이 적어서가 큰 것 같아요. 결국에 좀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좀 컨센이 없잖아요. 리포트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몇 세 이상이요? 근데 그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그렇게 크냐라고 하면 전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회사기도 하고 하방은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배당 계속 늘리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누군가는 되게 좋아할 만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세이상 같은 회사가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나이에 따라서 투자처를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막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바이오에 몰빵한다? 전 그거는 좀 그러니까 성장성이 되게 높은 회사에 성장성은 되게 높은데 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에 몰빵한다. 좀 그런 거는 되게 비추하거든요. 뭐 2차전지, 근데 60, 70대 분들이 2차전지 되게 많이 사셨죠. 뭐 그런 거는 되게 비추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지켜야 되는 나이니까 자산을요. 버는 나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투자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좀 그럴 때 그냥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만약에 EPS가 성장하면 그것대로 오르고 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메세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과거에 사실 근데 보면 뭐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회사가 그랬죠. 인카금융 서비스도 EPS 엄청 잘 나오고 EPS 따라서 이제 회사가 올라가니까 뭐 업이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벌써 지금 3배 넘게 올라가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메세이상도 뭐 분명 탑라인 성장이 어느 구간에서 막힐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디레이팅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와중에 버는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계속 넘어가면 배당률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엄청난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라고 주식시장에서 뭐 젊은 나이 때는 엄청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하지만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섹시한 회사 뭐 그런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날 더운데 뭐 냉방병 조심하시고 열사병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해요. 여자 좋아함. 네, 저도 사랑합니다. 설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설레는 게 더 좋나?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바이.